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먼저 11학년 실러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먼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 학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맨신 아인스 스바이라고 써 있죠. 사실 우리가 아인스를 다 끝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러버스 소개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아인스에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필수도서 비둘기라는 소설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urse 아웃라인 해서 주차별로 유닛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덜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계획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성적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이거 중요하죠. 자, 중간고사 15%, 파이널 기말고사 15%, 예전에 미터미 10%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15%로 올렸고요. 그거는 다른 과도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20%,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10%, 퀴즈 10%, 스피킹 테스트도 10%, 그리고 어사이먼트 5%, 애티튜드 15% 해서 이렇게 성적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터 뭐 이런 거 다 괜찮고, 자, 프로젝트를 좀 볼게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독일 문화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것. 근데 독일어로 발표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전에 우리 수업 발표회였나요? 그때 독일어 반에서 어떤 영상을 본 게 있을 거예요.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전체 다 독일어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떠어떠한 목차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독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잠시 보자면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darf ich mich Ihnen kurz vorstellen? Mein Name ist Sanjay Kim und heute spreche ich zum Thema Fritz Haber. Wissen Sie, wer im Zweiten Weltkrieg Klogas gemacht hat? Die Antwort ist Fritz Haber. Fritz Haber ist ein berühmter Wissenschaftler im Zweiten Weltkrieg und Erfinder von Haber-Prozess. Im ersten Teil spreche ich über das Leben von Fritz Haber als Wissenschaftler und Erfinder. Dann spreche ich eine kurze Geschichte von über Haber-Prozess. Haber-Prozess hilft uns Bodendünger machen. Danke. 그래서 계속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사람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염소가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독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독일어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제를 조금 변형을 시킬 의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닛 테스트 알고 있죠? 퀴즈 알고 있죠? 스피킹 테스트가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매 수업 때 배운 문장을 5문장씩 정리를 하고 매주 월요일 스피치 시험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배운 거를 가능하면 선생님은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문장을 선택을 해서 공책에 5문장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라 하면은 한 주에 해당하는 거를 스피치 시험 본다는 거죠. 그래서 3문장 내지 4문장을 랜덤으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은 하겠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책을 꼭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필독 도서에 해당하는 것은요. 어사이먼트 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티튜드를 볼게요. 에티튜드에 우리가 핸드아웃이랑 내용 정리, 모든 핸드아웃과 공책 검사라고 되어 있죠. 이 공책 검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스피킹 테스트, 매 수업 시간마다 배웠었던 그 5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고 또 가능하면 사실 단어들을 공책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태도 점수 이런 것들은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멘션 아인스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과거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분사 형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학기 말에 11일 단원을 하면서 과거형, 현재 완료형을 잠깐 하기는 했었죠. 근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PP 형태가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규칙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를 했고 조금 어휘들이 이런 문법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 동사를 활용했을 경우, 두 번째, 현재 완료를 활용했을 경우인데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주로 이런 과거형 동사는 문어체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 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형태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영어에서의 의미랑 독일어에서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have pp가 뭐 경험이라든지 뭐 진행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형태 그대로가
과거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완료 형태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현재 완료 형태입니다. 기본형은 하벤 동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 동사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Ich habe PP 형태가 있고 Ich bin PP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문장 예시를 보면서 형태를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habe Hausaufgabe gemacht. 자, machen 동사 하다라는 동사가 gemacht 이렇게 형태 변형을 하였죠. 이게 과거 분사형이고 habe pp. 문장 속에서 위치는 두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Ich habe Musik studiert. 나는 음악을 전공했다. 자, 세 번째, Ich habe ein Buch gelesen. 나는 책 한 권을 읽었다. habe gelesen. 자, 네 번째, Ich habe auf Deutsch gesprochen. 나는 독일어로 말했었다. Ich habe eine E-Mail geschrieben. 나는 이메일 하나를 썼다. schreiben 동사 형태가 변형이 된 거고요. Ich habe dich gedacht. 난 너를 생각했다. 라고 해서 denken 동사가 dacht, gedacht로 형태가 변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인동사 pp가 나온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개인 동사의 pp 형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개는 가다, 장소의 이동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fliegen 동사인데 이것도 날아가다 라는 의미로서 장소의 이동을 가지고 있죠. gefahren 마찬가지 fahren 동사를 가지고 장소의 이동을 표현을 했고요. eingeschlafen이라는 동사는 einschlafen 잠이 들다 라고 해서 상태 변화의 동사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hen 동사, fliegen 동사, fahren 동사, einschlafen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의미들이 장소의 이동 또는 상태 변화를 뜻한다 하여서 haben 동사가 아니라 빈 자인 동사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have pp, haben pp 형태와 자인 pp 형태.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과거 분사 pp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형태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규칙 변화. 일반적으로 아까도 문장에서 잘 봤겠지만 개, 그 다음 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막 한 동사다 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en이 빠지고 그 앞뒤로 개 그리고 t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studiren처럼 iren이라고 끝나는 이런 동사들은 en이 빠지고 te가 붙습니다. 일단 불규칙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요,
아까 개태가 아니라 개엔 앞에 개만 붙은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형태가 변형을 하고 있죠. 에가 오로 바뀌고 에이가 이에로 바뀌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음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혼합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 변화와 동일하게 중간에 어간의 형태가 변형이 되고 앞뒤로 개, 태가 붙는 경우, 이거는 규칙 변화와 동일하죠. 그래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의 형태를 다 혼합하고 있다라고 해서 혼합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제를 하나 줄 건데요. 그 과제를 위해서 사전 활용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독일어 사전, 네이버 사전에 가보면 동사를 찾았을 때 맨 마지막에 과거 분사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제시된 이 단어들의 과거 분사형을 찾고 이것들을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휘의 뜻과 분사형 둘 다 같이 적어주고 또 분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어휘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어휘들을 활용해서 문장 두 문장씩 써보는 거,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